1번 조건 첫 번째 볼게요. 전체 데이터는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자, 오른쪽에는 종사자 수이니까 숫자가 될 것 같고, 고용보험료도 숫자 되잖아요. 그럼 얘네 숫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네들은 오른쪽 맞춤하라고요. 숫자들은 오른쪽 맞춤하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그리고 결제란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 칠하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지가 지금 우리처럼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주황인지 노랑인지 문제지를 안 읽어보면 모른다라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문제는 칼라 문제지로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아 주황이구나 뭐구나 알 수가 있으셨을 텐데 실제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흑백으로 제가 인쇄해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번째 셀 여기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그리고 그 목록의 원본은 C5부터 C12번째까지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 중에서 골라가지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웹 개발자가 나오게끔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F5번째부터 F12번째까지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몇 세가 나오게 하래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표준이 있고요. 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몇 세 또는 G 슬래시 표준 뒤에도 몇 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는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몇 세 하셔도 돼요. 여기는 샵을 쓰던 0을 쓰던 G 슬래시 표준을 쓰던 똑같아요. 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숫자가 만약에 0이라고 나오면 샵을 쓰면 0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월평균 단위도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 있고 월평균은 소수점이 한 자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쉼표살 찍고 나서 자릿수 하나 늘리셔도 되고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숫자였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릿수 하나 늘리면 이 벽에 붙어 있어요. 숫자가 벽에 근데 이거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순간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릿수를 소수점이 한 자릿수 늘려라 그러면 우리 문제지처럼 벽에서 살짝 떨어진 상태로 소수점 이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벽에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채점해서 점수 이렇게 감점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소수점 이하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세자가 나와야 되고 이쪽에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가 찍혀야만 되고 안 찍히면 틀린 거고 감점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G5부터 G12번째까지 이렇게 평균 경력이라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소식에 가서 이름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없었던 건데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가 평균 경력이라고 엔터. 근데 글자를 잘못 쓰면은 못 고쳐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고친다?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 가서 편집을 눌러가지고 고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틀리지 않게 쓰는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실수를 하면 이제
실수에 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급적이면 실수 없이 하세요 라고 그냥 방법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블럭 잡고 수식에 가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에 가서 잘못된 이름을 삭제해 버리세요. 삭제해 버리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 경력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얘가 몇 점이다? 100점이다. 좀 치사하지만 100점밖에 안 줘요.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건 뭐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뭐 많이 있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진행해 볼게요.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래요. 고용보험료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월평균임금. 여기 월평균임금 있네요. 그렇죠? 얘를 비율로 곱하라는데요. 근데 비율을 모르잖아요. 비율은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이하이면 3%고 그렇지 않으면 4%래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말로 한번 적어봐야죠. 뭐. 4월 문제, 4월 A형 문제 1번 월평균 임금 곱하기 비율을 하래요.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계산하래요. 그런데 이걸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올림해서 천 단위까지 처리 구하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율이에요.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3%, 그 외에는 4%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함수는 라운드 함수를 써야 되고요. 라운드, 네? 250만원 이하면은 3%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4%를 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는 월평균 임금 곱하기 비율. 그런데 라운드 저 끝에 거를 천 단위까지 구하니까는 일시 100의 자리에서 천 단위 반올림하는 거죠. 또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비율을 모르는 거잖아요. 비율에다 뭐를 써야 돼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이하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니까는 if를 써서 월평균 임금이 작거나 같다 250만원 그러면 뭐다? 3%. 이거를 여러분들 다운표에다 3% 쓰면 안 돼요. 문제지에는 다운표에 3%를 이렇게 써있지만은 3%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다운표에다가 써주면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3%라는 값을 써주라는 얘기죠. 아니면 뭐다? 4%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비율을 모르는데 비율 계산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월평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월평균 임금이 뭐다? 여기에서 H의 다섯 번째네. 여기다가 H 다섯 번째. 그럼 얘가 뭐다? H 다섯 번째.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한번 답을 넣어볼게요. 얘를 뭐다 직접 써도 되는데 해서 자동 채우기 하고 나면 선이 깨질 테니까 어떻게 해라?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면 처리되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고용보험료를.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죠? 종사자 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종사자 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몇 위를 붙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또 무슨 함수? 랭크 함수를 쓰고 뭐를 사용해라?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래서 어떻게 몇 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붙어서 위가 나오는 거지 떨궈서 나오는 건 아니다. 1위 하고 붙어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여기 종사자 수가 있는데 이 종사자 수에 대해서 가장 숫자가 큰 애가 1이라는 거죠. 내림차순이니까 큰 게 1등이잖아요. 그러면 랭크 함수는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밑에 오더가 나오는데 생략하거나 0을 쓰면 큰 숫자가 1등 내림차순 하는 거래요. 자, 랭크는 랭크 가로 열고 어떤 값 그리고 범위 그리고 옵션이 나오는 거죠. 옵션. 여기서 옵션이 뭡니까? 0 또는 생략하면 뭐가 된다? 이러면 이제 큰 수가 1등이고 1 쓰면 뭐가 된다? 1 쓰면 작은 수가 1, 이게 오름차순이고 큰 수가 1등 한다는 거는 내림차순이고 숫자만 정렬하는 건 아니에요. 글자도 정렬할 수 있어요. 글자. 그러니까 큰 값, 큰 수가 아니라 사실 큰 값이죠. 큰 값. 자, 한번 직접 써볼까요? 이렇게.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종사자 수, 종사자 수 블럭 잡고 그리고 뭐 해라? F4번 키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괄호 닫고 뭐 해라? 뒤에다가 앰퍼샌드 하고 몇 위라고 쓰죠. 그런데 얘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이에요? 오른쪽 정렬입니까? 가운데 정렬입니까? 자, 답이 이건데요. 뒤에 이 앰퍼센드 연산자가 붙으면요, 이 결과가 글자가 돼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가운데 맞춤을 하고 숫자는 오른쪽 맞춤하라 그랬잖아요. 그 랭크까지만 출력하면 숫자예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맞는데 글자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거 틀리면 뭐 벌금 내나요? 감점 되나요? 그 정도는 넘어가더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해주면은 돼요. 얘네들은. 아까 보험료는 숫자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얘는 글자거든요. 글자. 예, 숫자가 아니라.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1번 문제를 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작업을 하고 2번도 데이터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한 문제에서는 아까 랭크 함수처럼 어느 특정 셀을 여러 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찍히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다 보면 선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워라. 요 두 개만. 2번 문제만 그래요. 그리고 3번서부터 문제 3번서부터 문제 6번까지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 들어가는 절대 참조 들어가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개발 업무의 전체 종사자 수. 개발 업무에 개발 업무인데 업무가 개발인 게 여기 있는데 그 종사자의 숫자의 합계를 구하는 건가요? 예.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dsum 함수를 쓰래요. dsum 함수. dsum 함수 쓸 때 주의사항이 뭐예요? 다 잡는다. 근데 글자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라 뭐다? 글자 제목까지 다 잡는다. 그러니까 오른쪽 두 개는 안 잡아요. 아래쪽 두 줄도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코드서부터 월평균 임금까지 잡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류하고 종사자 수까지잖아요. 이렇게만 잡아도 사실은 돼요. 이렇게만 잡아도 되고요. 반드시 얘가 포함돼야 돼요. 얘는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든 뭐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은 는 dsum 가로 열고 쭉 블럭 잡고 컴마 뭐의 합계를 구하라고요? 종사자 수. 네 번째 칸에는 종사자 수. 그리고 컴마 뭐의 분류가 업무가 개발이죠. 업무가 개발. 아까 제가 이렇게 블럭을 필수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업무하고 종사자 수만 반드시 범위 안에 넣어주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업무가 개발이라고 하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요거를 포함한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조건은 업무가 개발이라고 하는 요 두 줄을 블럭 잡아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보면은 는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종사자 수의 합계 구하기 위한 항목 컴마 조건은 업무가 개발. 문제가 개발 업무라고 했으니까 업무가 개발.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머지는 엔터. 이렇게 되면 답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기획 업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임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sum if, count if 좀 까탈스럽게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조건부 평균이죠? 기획 업무 종사자니까 어떻게 돼요? 기획 하나 둘 기획이 두 군데가 있는데 월평균 임금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냥 342만원하고 195만원하고 기획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건부 평균이거든요. 자, 보여드리면 조건부 평균은 사실 이렇게 써요.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average if. 근데 우리 ITQ 자격증 시험에는 average if 쓰란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균은 뭐냐면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합계 조건부 개수로 나누라는 거예요. 조건부 평균인데 에버리지 풀 쓰면 다 그냥 한 번에 해결 봐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조건부 평균은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눠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죠? 종사자 월평균 종사자에 대한 기획에 관한 합계를 먼저 구해보려면, 자, 조건부 합계를 계산하는 sum if는 어떻게 한다?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여기서 범위는 뭐다?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여기서 조건은 뭐라고요? 아까? 기획 업무 종사자. 기획 업무잖아, 기획 업무. 기획 업무가 이게 조건이고요.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업무처예요. 업무죠, 업무. 이 업무. 여기 있는 게 범위가 돼요. 그 중에 기획에 해당하는 것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합격을 보면 어디라고요? 월평균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즉, 이 중에 기획에 해당하는 342만원하고 기획에 해당하는 195만원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것이 얘가 뭐예요? 조건부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는 sum if 가로 열고 이 중에서 기획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평균 월평균 임금의 합계를 구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앞으로 써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업무 영역이고요. 여기가 기획 영역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월평균 임금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부 개수를 말하는 count if는 어떻게 쓴다? 당연히 범위를 쓰고 조건을 걸겠죠. 여기서 범위는 어디고 조건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조건은 기획 업무죠. 기획 업무예요. 범위는 뭐죠? 업무 영역이죠. 그러면 count if에서 아까 보셨던 이거 그대로예요. 얘네들이 업부가 아니라 업무. 기획에 들어있는 동네 있잖아요. 기획에 들어있는 동네. 얘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기획이라고 적혀있는, 개발이라고 적혀있는, 관리라고 적혀있는 이쪽이 범위가 되고 그 중에 기획에 해당하는 얘 하나, 둘, 두 개 나온 거죠. 두 개.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맞추면 되죠? 는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합계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합계네요. 그렇죠? 나누기. 개수가 뭐다? 여기 개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자,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건데 조건부 합계하고 조건부 개수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죠. 문제 5번은 뭐냐면 최저 평균 경력을 검색하는 거예요. 최저 평균 경력. 평균 경력 여기네요. 그렇죠? 평균 경력 정의된 이름 여기는 평균 경력이라는 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이거죠. 무슨 함수? 스몰 함수. 스몰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스몰 범위 주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범위에서
n번째로 작은 값을 가진다 이거잖아요. 미니멈 하면 제일 작은 건데 몇 번째로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잖아. 최저니까 최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컴마 1 쓰면 되잖아. 1. 그럼 첫 번째로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는 스몰 평균 경력 컴마 1 이렇게 쓰면 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는 스몰 가로 열고 평균 경력 블록 잡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평균 경력으로 들어가죠. 그럼 컴마 1 쓰면 뭐가 된다? 최저한 거 2네, 2. 근데 선생님 쓰다 보니까 거기 콤마 찍고 나서 K라고 나와서 그 K가 몇 번째로 작으냐 묻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아, 여기는 이제 실제 문제짓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K로 되어 있죠, K. 우리 컴퓨터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뒤에 K를 쓰라고 나와요. K를 쓰라고 이렇게. 몇 번째로 작으냐? 반대가 라주이거든요. 라주. 몇 번째로 크냐? 그럼 1 쓰면 첫 번째로 작은 거, 뭐. 2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거, 이런 거죠. 1 쓰면 되죠. 문제 6번. 월 평균 임금. H 14번째 셀에서 선택한 분류에 대한 월 평균 임금을 구하시오. 무슨 함수? VLOOKUP 함수. 자, 그러면 는 VLOOKUP 써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는 VLOOKUP. 여기까지 하면 이제 140점 추가. 제거 여기 뭐가 절대 안 지워져요. 어떤 게? 삭제가 안 돼요. 색깔 지우는 거는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아니요, 그거 조금만 사실 걸린 게 안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게 삭제가 안 돼요. 이게 얘는 핸드폰 딜리트하면 되죠.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줄에다가 써서 아니 안 돼, 안 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 왜 그냥 삭제했잖아요. 이 삭제는 뭐예요? 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삭제할 때 쓰는 거고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떠 있는 거 도형처럼. 이거는 치우기 색깔이네. 치우기 색깔을 꾸미셨잖아. 그렇죠, 이거는요. 치우기가 아니라 치우기는 없고 글꼴 색깔을. 글꼴 색깔을. 손이 이렇게 다 깨져버렸네. 원래는 사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고 분홍만 어디서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 조금 더 식여서 규칙을 한번 볼까요? F 네 번째로 하는 거죠? G 네 번째겠죠. G 네 번째. G제 G. F 4번째 누가 누르면 달러가 앞으로만 가는 거고요. 평균 경력을 갖고 따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요, 행 전체라 그랬잖아. 행 전체, 구조 전체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 P5부터 J의 12번째 맞고, G의 네 번째가 G의 네 번째가 G의 네 번째가 어느 거지? 다섯 번째. 이렇게. 그다음에 컴퓨터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예. 블록을 잡아주고요. 공부를 치면 서킷바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P의 4가 6, P5부터예요. 여기서 잡으시면 안 돼. 지우개 해주면 이렇게 블록 잡아주세요. 얘가 아니에요. 알맹이만 잡고 얘를 쓰고 숟가락을 쓰고 서식에 가서 사랑이 있거든요. 예. 진짜요? 당연히 돼요. 4만 나와요. 4점 정도 써도 4만 나와요. 그럴 때는 자릿수를 늘려주면 저보다 답이 다르다고요? 137만원? 다운표를 써주면 안 돼요. 큰일 난다. 다운표를 써주는 이거는 글자일자만 다운표를 쓰는 거예요. 얘는 3% 값을 곱해주는 숫자잖아요. 컨트롤해서. 맞죠? 맞죠? 다운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운표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퍼센트를 곱할 거 아닙니까? 250만 원보다 작가 나갈 때는 3% 아니면 4%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운표 없이 그냥 자, 지리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제2작업 넘어갑니다. 제2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만큼 블럭 잡죠? 요만큼 블럭 잡아요. 블럭 잡고 복사하고 제2작업에 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 너비 잡아주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 딱 맞게 들어가죠. 그렇죠. 첫 번째 줄에다 하면 안 되는데 했네. 두 번째 줄에. 제가 모르고 첫 번째 줄에다 붙여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줄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면은요, 한 줄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비트부터 들어간 것처럼 돼요.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필터. 업무가 기획이 아니래. 그러면 아니다 기획 있으면 되겠네. 평균 연령은 32 이상.
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업무는 기획이 아니면서 다르다 기획. 경력이네. 평균 연령인데 죄송합니다. 평균 연령은 독사에서 붙이고 평균 연령은 32 이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 데이터가 있는 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범위에다 클릭해 놓고 아래 두 줄 복사 위치 클릭해 놓고 어디 B18 확인 누르면 네, 이런 것만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서 채우기 투명 처리하고 표 스타일에 가서 몇 번? 보통 14번째 14번째가 끝에 있는 게 주황색처럼 생긴 14번째네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자, 원래 있는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이때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건 범위는 어디라? 여기 두 줄. 복사되는 위치는 B18번째라고 문제지도 알려줬으니까 각각 요소에서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래요? 문제지에 채우기 없음이래잖아. 그러니까 블록 잡았어요. 전체 블록 잡고 홈에 가서 색깔을 칠할 수 있는데 채우기 없음을 하래요. 채우기 없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표서식 가서 어떻게 하래요? 표서식 보통에 밝게 보통 어둡게 했는데 보통에 몇 번째? 그 두 번째 줄 끝에가 14번째거든요. 7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 줄의 끝에가 표 스타일 보통 14번째.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책에 있는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씩 살펴본 거죠. 자, 다시 제일 작업으로 가서 아까 입력한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복사. 제3작업에 B2에 가서 아니네.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 테이블은 B2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1작업에서 피벗 테이블 명령 걸어서 제3작업에다 출력시키면 되는 거죠. 제일 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블럭을 잡아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래요.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인데 어디다? 밑에 있는 제3작업에 B2를 클릭하면 돼요. B2.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뭐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이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왼쪽에는 월평균 임금이 들어갔어요. 월평균 임금. 행 레이블에는. 그리고 오른쪽에 열 레이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업무가 들어갔어요. 업무가. 그리고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은 분류코드의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수, 단위명. 얘네들의 합계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평균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가 써 있어요? 책에는요? 업무.
여기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월, 평균, 월 평균 한 칸 띄고 임금 한 칸 띄고 단위가 콜론 원 이렇게 써있죠? 그렇게 써있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는 개발, 관리, 기획인데 우리 문제지에는 기획, 관리, 개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내림차순 하면 돼요. 개발이란 글자, 관리란 글자를 누른 상태에서 내림차순 해주면은 거꾸로 가요. 그 다음에 얘들 얘. 얘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사항은 이 안에는 숫자를 더블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합계 종사자 수 단위 명이라는 거를 더블클릭하면 평균. 근데 종사자 수로 끝나잖아요. 평균, 합계해서 평균을 선택했으니까 평균 콜론 종사자 수로 끝났잖아요. 여기다 뭐라 해야 돼요? 가로 열고 단위가 0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 여기 글자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 숫자들 보이세요? 숫자들 왼쪽에 이 숫자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하셔야 돼요. 그룹. 그리고 시작 그룹이 얼마냐면은 100만 1이에요. 끝 그룹은 끝은 얼마예요? 400만. 단위는 얼마? 단위는 100만. 이렇게 나가요. 여기 그룹을 어떻게 지냐면은요. 가장 작은 숫자가 100만 1이죠. 100만 1에서 200만까지 갔지 않습니까? 문제지가. 시작이 100만 1이고요. 끝은 뭐냐면 마지막 숫자가 400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만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단계. 100만씩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100만 1에서 200만, 200만 1에서 300만, 300만 1에서 400만이니까 100만씩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만이라고 맞춰놓고 확인 쓰면 돼요. 그럼 문제지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위에 있는 조건 4가지를 보지 않고도 피벗 테이블 결과만 갖고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 월평균 임금 및 업무별 분류 코드에서 그러니까 월평균 임금하고 업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봤을 때 분류 코드의 개수하고 종사자 수 단위명에 대한 평균 두 가지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월평균 임금은 그룹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위에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이나 디자인에 가시면 옵션에 가시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왼쪽 위에. 그 옵션 눌러서 뭐 해라? 여기 써있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표 2개 찍으라고 되어 있고요. 비어있는 셀에다 별표 2개 찍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고요. 요 두 가지 꼭 챙겨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래요. 행의 총합계 표시된 거 빼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하래요? 뭐라? 행의 총합계 제가 안 뺐나요? 뭘 안 했나 보다. 잠깐만. 행의 총합계 안 뺐네. 확인. 오른쪽 끄트머리에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 여기 있는 결과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세히 보시면 별표가 가운데 들어있죠?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 있죠? 자, 요거.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예. 쉼표살 찍어주시면 별표는 글자니까 가운데 맞춤 들어가고 숫자는 오른쪽에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천 단위마다 구분 이렇게 쉼표 사일이 찍힐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유형이 그거예요. ITQ에서 피벗 테이블 맞추는 방법, 커말 자격증에서 피벗 테이블 맞추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 중에 ITQ 자격증 시험이 피벗 테이블이 좀 복잡해요. 네. 목록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 쳐가지고요. 자, 목록은 이거죠. 목록이라면 이거 말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등록이 되는데 그다음에 열 레이블을 업무로 바꾸는 것부터 붙여가지고. 아, 이거요? 여기서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하겠다.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제3작업을 선택하고 B2를 클릭했죠. 여러분 B의 두 번째 셀에서부터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지가? B2부터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회색이 B의 네 번째부터 칠해져 있어요. 그럼 B에서 4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항상 B2부터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월평균 임금이라는 것이 행 레이블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열 레이블에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를 고쳐야 돼요.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를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 그 기획이라는 거, 기획, 관리, 개발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림차순 해주면 바뀌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쏙 바뀌는데 이 기획이라는 글자 밑에 보면 분류 코드의 개수, 종사자 수의 평균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 코드에 끌고 가면 글자문 개수. 분류 코드는 글자니까 개수예요. 그 다음에 종사자 수는 숫자거든요, 숫자. 그래서 기본이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더 이상은 손볼 거는 없어요. 사실은 다 된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를 업무 바꾸고 행 레이블은 뭐로 바꿨다? 월평균 잠깐 띄고 임금 가로 열고 단위가 원 분류코드 개수는 그대로 두는데 얘가 평균의 문제죠. 합계를.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바꿨고요. 이때 위에 글자를 요 뒤에다가 단위 명 이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이 숫자에 가서 그룹을 100만서부터 시작해서 100만 1에서 시작해서 400만까지 가고 100만까지 가더라. 단위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대략 모양새는 맞춰 본 거예요. 조건 4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셔도 돼요. 자, 월평균 임금, 단위명, 단위원, 그리고 업무별 분류 코드, 이에 대한 뭐를 분류 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 종사자 수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화 시켰고요. 그룹화 시켰고 비어있는 셀은 여기 옵션에 가서 여기 레이블 병합 비어있는 셀 별표 2개 요엠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틀어진 거예요? 뭐가? 별표는 가운데 맞춤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별표가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숫자는 가운데가 아니죠.
오른쪽에 쉼표살 찍혀 있잖아. 이런 숫자에. 그럼 쉼표살. 그럼 오른쪽에 가 있고 별표는 가운데 들어 있고. 그래서 112 3800에 뭐 3125 112 저 끝에는 뭐예요? 37 29240 46150 대부분 숫자가 똑같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과를 흐름을 이제 완성한 거예요. 요렇게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잘 되셨어요? 내 거는 구입이 안 돼요. 그룹이요? 여기 숫자에 가서 그러니까 눌렀는데 그룹이라고 안 떠요? 아니 피는데 다시 그게 안 해요. 이게 안 떠요? 네.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얘만 블럭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렇게 평균 블럭을 잡아가지고 아까 평균 경력이 5년차 이상이면 뭐 어쩌고저쩌고 파랗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파랗게 나와요. 얘는 글자잖아요. 글자는요 어떤 숫자보다 커요. 엑셀에서 100만 이상이라면 파랗게 나와라. 그래도 얘는 100만 이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정해야 돼요. 요렇게만. 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블럭 잡는 애는 딱 하나야.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알맹이만 잡는 거, 알맹이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여기 있는 거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반드시 조건부 서식은 다 잡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파랗게 나오겠지. 나중에 계산해보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3작업 아까 끝난 거 다시 1작업으로 돌아가서 차트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개발 및 관리 업무 종사자래. 그러니까는 분류가 웹 개발자, 소프트웨어 관리자, 웹 디자이너,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DTT. 기획 2개 빼고, 거기에 따라서 월 평균 임금하고, 평균 연령이잖아요, 연령. 그러니까 얘들 2개, 하나 건너뛰어서 2개, 하나 건너뛰어 3개. 월 평균 임금 2개, 하나 건너뛰어서 2개, 하나 건너뛰어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삽입해 가서, 세로 막,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걸 만들 줄 아셔야 차트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차트가 나왔으면 저 상단에 있는 차트 이동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제4작업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예, 상단을. 그러면 제4작업이 1작업 왼쪽에 생겼으니까 제4작업을 제3작업 오른쪽에서 끌고 가줘야 돼요. 자, 1작업에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4작업을 만들었고요. 자, 조건 10개 중에서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1번,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했고요. 2번, 데이터 범위 지정해서 만들었고요. 3번, 위치 새 시트로 이동했고요. 4번, 레이아웃 몇 번? 3번, 스타일 몇 번? 26이 이건가? 아, 요게 26이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클릭하고 홈에 와서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질감 꽃다발 그 다음에 그림은 그림 차트 그러니까 막대가리 보고 차트가 보이는데 그림 영역이라 그랬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차트 영역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채우기 가서 질감 이렇게 했고요. 저는 여기 와서
서식에서 채우기를 했는데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보세요. 차트 여기 차트 영역 채우기 질감에 가서 뭐 꽃다발, 그래서 여기는 그림 영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뭐 흰색, 차트 제목은 클릭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굴림, 굵게는 되어 있네. 20, 채우기 흰색, 채우기 단색으로 흰색 칠하고, 테두리 색깔, 실선, 뭐 검정으로 칠하던지, 이렇게. 제목 써야죠. 길기도 해라. 자, 그 다음에 글자야 뭐 쓰시면 되는 거니까는. 또 뭐 하라 그랬죠? 평균 연령이 어디 있어요? 연령을 꺾은 선으로 바꿔서 보조축으로 보내라는데 연령이 어디 있어요? 연령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죠? 밑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저기 레이아웃.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여기에 연령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평균 연령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식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서식 창이 뜨고 이때 보조축. 그리고 디자인에 오면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꾼다? 꺾은 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계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와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면 나타나고요. 그때 서식 버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서식 창이 눌러주면 뜨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선택했으니까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꿨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뭐죠? 요거 하나 한 번 눌러주고 다시 한 번 눌러주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어디다가 위에다가 그럼 기본적으로 그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눈금선 어떻게 해요? 눈금선 여기 눈금선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눈금선 선택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타일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파선. 범례명은 어떻게 바꿔요?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두 줄로. 이 두 줄을 어떻게 한 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 요거죠. 얘를 선택하고 편집에 가서 직접 쓰시는 거예요. 월평균 임금 단위가 원. 이렇게 직접 쓰셔야 돼. 이렇게. 왼쪽에 숫자 맞죠? 축값. 오른쪽도 축값 맞죠? 이 축값이 다르다.
빵세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 나오는데 10단위씩 바뀌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자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기 세자 붙일 때 어떻게 자가 붙였었어요? 샵에다 세를 붙였잖아. 샵에다 샵을 붙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G 슬래시 뒤에다가 세를 붙이면 되고 0 다음에 세를 붙여도 되는데 제가 샵 다음에 세를 붙이는 바람에 0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표시 형식을 G 슬래시 표준으로 바꿔주면 되지 뭐 이렇게 G 슬래시 표준 세로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이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단위를 얼마로? 10으로 고쳐줘야지. 10으로. 어디에? 오른쪽 보조축에 있는 축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에 가서 아까 제가 샵에 세를 썼던 거를 G 슬래시 표준 세로 가서 바꿔야지 뭐. 그 다음에 아까 숫자 값을 얼마로 했다고요? 자동으로 하면 5단위씩 가는 거를 고정으로 바꿨잖아요. 10단위로. 10으로 바꿔줘야지. 0에서 40까지 10단위씩 갔더라 이거죠. 도형은 어떻게 입력합니까? 도형에 가서 설명선 중에서 사각형 설명선 첫 번째 거네 뭐. 최저 평균 연령. 얘를 어떻게 됩니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채우는 색깔은 흰색, 글자 색깔은 깜장. 시험장에 가면은 바탕화면에 코아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코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는요. 자, 요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자, 요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뭐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엑셀 보는 거잖아요. 한글 엑셀 보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글 엑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름이 뭐 저는 제 이름 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수건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수건번호 드렸잖아요. 만약에 8888-7777 이런 수건번호다. 그 확인을 누르면 위 지정사항이 맞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2007이죠? 2007 이상 보는 거죠. 2010이니까는. 그래서 확인 눌러요. 그러면 맞습니까? 수건번호, 이름, 좌석번호. 여러분 좌석번호가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수건표에 보면 좌석번호가 있잖아요. 17번인지 7번인지 3번인지. 확인을 누르면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실제로 넘어갔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안 넘어가요.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아까 마지막에 그 확인 누르면 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은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수검자 프로그램 돌고요. 여기에 수검번호 쓰고 동영상이랑 흐리게 나오네. 그래서 확인 누르고 예, 이렇게 나오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하면 아무것도 못 누르는 거예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럼 감독관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다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지를 나눠줘요. 한글 시험 보는 사람, 그럼 한글 문제지 나눠주고, 엑셀 시험 보시는 분, 뭐 파워포인트 보시는 분, 인터넷 보시는 분, 종류별로 많아요. 우리는 엑셀 본다고 했지만 엑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험장에는 종류별로 사람이 달라요. 그럼 이제 문제지를 나눠주고 하는데 한 10분 걸려요. 주의사항 전달하고. 이제 주의사항 전달이 다 되고 나서 문제지에다 이름 써주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문제지 이름 쓰고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궁금한 사항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볼게요. 그게 9시예요. 1교시. 여러분 언제 들어가 있어야 돼? 그 강의 시험장에. 1교시 보시는 분은 8시 50분 전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분 전에는. 15분 전에 입실시켜줘요. 그럼 2교시 보시는 분은 10시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시 좀 지나서 그 시험장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내 컴퓨터, 시험장 컴퓨터 켜가지고 테스트 해보셔야지. 엑셀이 제대로 도는지. 그러면 이제 엑셀 다 닫으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건번호 입력하고 요거 하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 그때 이제 문제지 나눠주고. 그럼 감독관이 그래요. 10시 30분쯤 되면 2교시 지금부터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해요. 그럼 화면이 그때 싹 바뀌는 거예요. 딱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 뭐 해야 돼요? 해야지. 시험 봐야지. 그래서 엑셀 시험 문제지 열어놓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냐면 저장부터 시킨단 말이야. 어디에다 저장하냐면요. 내 문서에 ITQ 폴더 안에다가 아까 8888-7777 빼기 제 이름 썼잖아요. 이렇게 저장하라 그래.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전송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보세요. 전송 있다고 나와 있죠? 전송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성공이라고 뜨죠? 이제 또 전송하면 어떻게 돼? 아까 한 거랑 똑같아. 그래도 하려면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닫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또 풀어요. 막 작업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작업한 뒤에 또 저장하겠죠.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전송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대요. 답안지는 있죠. 전송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고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라고 뜨는 분도 있어요. 존재가 없음이라고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잽싸게 감독관을 불러서 확인해달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면 내 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 안에 저장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없잖아요. 그 D 드라이브에 있는 ITQ에다 저장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없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연습하게 되면은 시험장에 하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저장하고 뭘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겠죠? 자, 이제 엑셀 보는 사람 엑셀, 한글 보는 사람 한글, 인터넷 보는 사람 인터넷, 파워포인트 보는 사람 파워포인트 해서 제일 먼저 저장부터 하라 그래. 수건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이 다 되고 나면은 전송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그래야 감독관 컴퓨터 떠요, 이게. 수검자 시험 보시는 분들 답안지가 한 번은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야 정확히 들어오는 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관 컴퓨터에 3번 좌석에 있는 사람이 답안 전송을 안 해. 그럼 답이 없다고 뜨거든요. 그럼 이제 쫓아가. 3번 수검자한테. 저 수험생님, 저 답안 좀 전송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전송하는 줄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는 답안 전송 저장을 하셨습니까? 저장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럼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때는 알려준단 말이야. 파일에 가서 다른 저장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그럼 ITQ 폴더가 나올 거예요. ITQ 폴더에다가 수검번호 빼기 이름이라고 써주세요. 직접 해주면 부정행위예요. 감독관이. 수검자 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그럼 저장이 됐잖아요. 그럼 살짝 내려놓으시고 전송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
자, 그러면 있다고 나오네요. 전송해 주시면 성공이라고 뜨나요? 성공이라고 떴네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가서 확인해 볼 거라고.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뭐라고 하느냐? 자,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세요. 전송해 주세요. 그래. 2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그래. 10분마다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한번 저장하고 난 뒤에 계속 저장할 때또 저장 버튼만 눌러주면 되고, 이거. 파일에 가서 이거 저장하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요 디스켓 모양 있잖아요. 이것만 저장하면 저장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송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장할 때마다 전송을 안 해요. 저장하고 전송을 눌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ITQ 시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껐다 켜면 답안지가 사라져요. 내 ITQ 폴더에 저장해놓은 답안지가 사라진다고. 그럼 사라졌으니 어떻게 돼? 그 문제를. 내가 저장해놓은 답안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어디서 불러와요? 전송한 걸 불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고 전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저장하고 전송하고 나서 잡을 저장하고 10분 됐어. 10분. 이제 10분 되면 저장하고 전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가 멈춰버렸어. 10분 전에 저장한 건 있는데 이후 10분 작업한 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감독관한테 얘기하겠죠. 컴퓨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컴퓨터를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만 10분을 연장시켜줘요. 시험 시간을.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그러니까 최대 10분만 더 주니까는 10분이 경과되기 전에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해주는 게 속된 말로 몸에 이로운 거지. 예. 어떤 사람은 5분 전에 저장했어요. 전송했는데 에러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분 더 주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전송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지 끝나지 않습니까?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요게 사실은요, 1시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1시간. 여기 시계가 돌아가요. 화면에 떠요. 감독관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는 저장하고 빨리 전송해야 돼요. 그리고 화면이 싹 멈춰버려요. 하얗게 또. 모르고 전송을 못했는데 멈춰버렸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얀 화면을 다시 누르세요. 그러면 그때 작동돼요. 그때 저장하고 전송하시면 돼요. 다른 거 입력하실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간은 돼. 1분이면. 왜냐면 마지막에 1분을 더 줘요. 하얀 화면이 뜨고 나서 못 만지게 하거든, 감독관이. 근데 그때 클릭해서 저장하고 전송하셔도 돼요. 근데 그리고 1분이 지나면 진짜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수검자는 그 컴퓨터를 2번 다시 못 건듭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감독관이 답안지 전송받은 거를 쭉 세봐요. 제대로 전송이 됐는가. 그리고 짐 싸들고 나가라 그런다고. 또 다 집에 가다 말고 잘못됐네요. 다시 와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 안에 잘 하셔야 돼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시면 머리만 아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차분한 마음을 갖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시험장에 도착하면 1시간 잘 놀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부처님한테 하든 예수님한테 하든 뭐 누구 삼남만신한테 하든 상관없으니까 꼭 기도하세요.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저도 그래요. 시험장에 가면 기도해요. 어차피 떨다가 1시간 가는지 잘하고 1시간 하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마음 편하게 하고 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선생님, 내 PC에 저장할 때 그걸 닫고서는 또 전송을 해야 돼요? 얘를 살짝 내리시면,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거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송 프로그램 보이거든요. 그거 전송하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커말 자격증이나 DIAT 자격증은요, 자동 저장, 자동 전송이 돼요. 시스템이. 그 시험들은. 근데 ITQ는 수동 저장, 수동 전송을 해야 돼요. 그게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엑셀만 하는 게 시험이 아니고 ITQ 시험은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까지가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내가 할 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감독관 모르면 손을 드시면 감독관이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B형 문제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2교시 문제도 피벗 테이블이고요. 네, 필터 및 서식이고요. 똑같이 차트 문제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유효성 검사 여기죠. H14번째에다가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이때 목록으로 바꾸시고 그 원본을 선택하면 원본에 뭐가 들어간다? 주문번호 블록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주문번호가 이렇게 나올 테고 이 주문번호를 클릭할 때마다 그 주문번호에 해당하는 결제 금액이 나오면 되죠. 브이룩법으로. 그 다음에 셀 서식 F5번째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EA가 나오게 하래요. 셀 서식 사용자 지정 뒤에다가 EA가 나오게 하래요. EA. 근데 EA가 나오게 할 때 따옴표에다 써줘야 EA가 찍혀요. 그냥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말일 땐 따옴표는 안 써줘도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영문자는 YYY 이런 연도를 나타나는 이어 코드가 있고 뭐 month, day가 있는 것처럼 E나 A라는 거에도 어떤 코드 값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메시지잖아요. 따옴표 안에다가 써주셔야만이 보이더라.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 숫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숫자는 이렇게 쉼표살 찍어주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H5부터 H12번째까지는 이름 상자에다가 뭐라고? 연간 구매 금액. 연간 구매 금액. 이름 상자는 빈칸 안 들어갑니다. 빈칸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연간 구매 금액이라는 6글자를 그대로 쓰시고 엔터 치면 글자가 들어가요. 자, 그럼 구분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아까는 이제 4월 A형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4월 B형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구분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고객번호에 첫 번째 글자가 V이면 첫 번째 글자가 MVC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V면 뭐라고? VIP. M이면 뭐라고? 우수고객. 우수고객. 그 외에는 일반 그냥 고객으로 표시하시. if 함수하고 left 함수. 그런 거네요, 뭐. 는 if left 고객 번호의 첫 번째가 V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뭔데? VIP고. 아니면 또 물어보죠. 왜 물어보는 줄 보셔야 돼요. VIP냐, 우수고객이냐, 고객이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if가 2번 나오는 거죠. 합격, 불합격, 그럼 if 한 번에 끝나는데, 셋 중에 하나니까 if가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left 고객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는 뭐면 M이면 그 뭐라고요? 우수고객.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고객.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 번호가 뭐예요?
C의 다섯 번째네. C의 다섯 번째. 여기다가 C의 5라고 써야지. 얘가 뭐다? C의 5죠. 그럼 답은 풀린 거예요. 이때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글자를 쓰래요. 이렇게 글자를 쓰래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 입력하죠.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그럼 선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식을 채우기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선 뭐 고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답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특징이 뭐냐면 서식이 변경될 수 있다. 서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그 선의 굵기라든지 이렇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블럭을 설정하고 블럭 설정 후에 답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눌러서 엔터를 누르잖아요. 엔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러면 서식에 상관없이 결과만 생긴다. 결과만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컨트롤 엔터는 이런 거예요. 블럭 잡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블럭을 설정하고 나서 글자를 쓰고 어떤 명령을 쓰고 함수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할 때도 블럭 잡고 나서 나이를 계산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고 구분도 한꺼번에 블럭 잡은 상태에서 글자를 쓰고 명령을 함수를 쓰고 컨트롤 엔터 치면 돼요. 근데 이게 귀찮으시면 하나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동 채우기 하세요. 선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서식 없이 채우기만 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 2번은 나이를 계산하래요. 117에서 고객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를 빼래요. 나이는 117 빼기 고객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에 몇 세를 붙이래. 무슨 함수 써라? 라이트 함수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67년생인가 봐요. 이 사람은 67년생. 이 사람은 74년생이고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는 117 빼기 라이트 고객번호의 오른쪽에 두 글자 그리고 앰퍼센드 뭐라고 여기다가 몇 세 이렇게 주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번호가 뭔데? C의 다섯 번째네 이게. 이게 답인가 봐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우리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기본 함수에다가 우리말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엑셀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면은요, 나이가 나왔어요. 포인트 결제 금액.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함수? gsum 함수. 자, 포인트 결제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제 방법이 포인트로 돼 있는 애들이네요. 결제 금액이니까 어딥니까? 여기까지네. 그렇죠?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블록 잡으면 결제 금액 이거의 합계를 구하면 되고, 조건은 결제 금액이 포인트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되고, 다 잡아줘도 되고, 오른쪽은 안 하셔도 돼요. 왜?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블록 잡아주면 되고요. 최소 얘는 들어가야죠. 왜? 포인트 결제 방법과 결제 금액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니까 계산할 때. 그러면 g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결제 금액의 합계 클릭 컴마 결제 방법이 포인트. 그렇게 되면은 끝.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VIP 고객의 연간 구매 금액 평균 거래. 아이 또 정의된 이름 정의된 이름이 뭐죠? 연간 구매 금액이라고 하는 연간의 이름을 이용하래요. 무슨 함수? sumIf, countIf. 아까 보여드렸듯이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VIP 고객이니까 여기네요. VIP가 우와, 이거 문제가 이상하게 된. 그러면 이 1번 문제 못 푼 사람은 4번 문제 못 푸네요? 처음 보네, 이런 분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VIP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간 구매 금액 요거예요. 요거에 지금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문제를 못 풀면 얘가 VIP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VIP가 아니더라도 함수는 맞출 수 있지. 함수는. 그렇잖아요. if 함수를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은 sumif, countif는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 이때 범위는 뭐다? VIP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죠. 그리고 조건은 뭐다? VIP죠. 합계는 어디 구하라고요? 여기 연간 구매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로 닫고 나누기 count if 얘네들 중에서 VIP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답을 보여드리면 이게 VIP인지 아닌지 아까 1번 문제 풀었던 거 있죠? 1번 문제 풀었던 거 그 동네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VIP를 찾아서 연간 구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걔를 개수로 나누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 푸는 사람은 답이 에러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나 답은 함수를 보면 알잖아요. 함수를 보면 알지. 근데 맞았나 틀렸나를 모르지. 1번을 못 풀면 4번도
정신 없겠죠. 최대 결제 금액. 무슨 함수 쓰라고요? 맥스. 이거 쉽다. 는 맥스 포밋.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아까는 스몰 함수 썼잖아요. 제일 작은 거. 이번엔 제일 큰 거 찾으래. 그러면 는 맥스 가로 열고 결제 금액 블록 잡아주면 되지. 어떻게 썼나 볼까요? 최대 결제는 맥스 쓰고 가로 열고 결제 금액 블록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썼네요. H14번째 셀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은 얘죠? 요거에 해당하는 주문 번호가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단위 결제 금액까지 계산, 이렇게만 블록 잡아도 되고 다 잡아도 돼요. 그렇죠? 주문 번호에 해당하는 결제 금액을 찾아오는 거죠? 결제 금액을 찾아오는 거예요. 컴마 1, 2, 3, 4, 5, 6 쓰면 되고, 컴마 뭐다? 정확히 일치. 펄스를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자, 여기다가 펄스를 써도 되고 펄스 대신에 뭐 써도 된다? 0 써야 되고.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자, 뭐라고 하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식, 행 전체 다 잡아야 되네. 이렇게 잡지 마시고 B5부터 이렇게 알맹이만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무조건 세규칙, 수식. 어디에서? 연간 구매 금액. 연간 구매 금액이라는 예.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땅땅 눌러주면은 달러가 한쪽에만 찍히죠?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죠? 그거 하나 갖다 1000 아까처럼 서식이 어떻게 된다고? 글꼴 파랑. 글꼴을 파랑으로 선택하고. 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파랗게 나오는 거죠. 자, 문제 7번은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얘를 먼저 마우스로 H5번째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양쪽에 찍혔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양쪽에 찍혔는데, 달러를 F4번 키 한번 눌러주면 앞에 게 지워지고, 또 달러를 한번 더 넣어주면은 뒤에 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조건부 서식은 달러가 앞에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랭크나 이런 거 할 때는 양쪽에 달러가 다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실무는 다를 수 있어요. 실무는. 자,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때 뭐 하라고요? 너비 잡아주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데이터가 쏙 들어왔죠. 고객번호가 V로 시작한대요. V로 시작. 어떻게 써요?
V 별표 고객번호가 V로 시작한다. 그럼 V 별표. 근데 시작하거나 그랬네. 결제금액 단위원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자, 고객번호가 V로 시작한다. V 별표. 그렇죠? 시작하거나 그랬잖아요. 시작하고 그랬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같은 줄에 들어가면 좋은데, 하거나 그랬잖아요. 그 줄을 서로 달리 했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얘가 오른쪽에 있던 뭐 왼쪽에 있던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얘도 본래 왼쪽에 있던 애니까 왼쪽에 두셔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컴마는 빼셔도 상관없어요. 함수를 쓸 때는 100만원 이상 뭐 이렇게 쓸 때 여기다 컴마 찍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찍으면. 그러면 요거로만 인식을 해요. 이때는 컴마를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원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를 선택해 줄 때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 복사 위치를 선택해 줄 때는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에서 P18 확인 눌러주면 V로 시작하거나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데 50만원 안 되는 박정민 씨는 V로 시작하는 바람에 오케이 된 거예요. 얘는 답을 몰라요.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렇죠. 그땐 그래서 틀렸네. 제가 틀렸네요. 어쩐지. 정신없이 썼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걸 까먹었네요. 그렇죠? 에이, 죄송합니다. 자,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멜로드 그러면 V로 시작해도 되고 50만원 이상 되는 남태용씨 M도 나와. 그랬네. 이게 답이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하다가 잠깐 멈췄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눈으로 봐야 돼. 5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이나경 씨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남태용 씨가 있어요. 그리고 V로 시작하는 사람이 박정민 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3개가 나와야죠. 근데 아까 제가 크거나 갖다 50만원 안 하고 그냥 50만원만 썼잖아요. 그럼 50만원의 사람만 나온 거지. 근데 50만원 딱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육안으로 검사하니까 3명인데 결과는 2명만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내가 조건을 잘못 걸었는 건지 입력을 잘못했는지 입력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일단은 결과는 눈으로 봤을 때 3명이 나왔는데 결과가 2명만 나왔다면 조건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류를 처리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마찬가지로 블록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확인.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보셔야 돼. 결과를 보셔야 돼. 얘는 결과를 안 보면 못해요. 결과를 보고 해야 돼. 자, 상단에 연레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결제 방법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 결제 금액이 들어있죠? 뭐 체크하지 마세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엉뚱한 데 들어가요. 얘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된다고.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행 레이블에 이렇게 들어가요.
대신에 이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로 바꿔야 돼요? 결제 방법.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로 바꿔야 돼요? 결제 금액 단위가 원.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계좌이체 카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지는 포인트가 앞에 왔잖아요. 내림차순 해주면 되겠지.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객명에 대한 개수 그리고 연간 구매 금액 그에 대한 뭐가 합계가 아니라 뭐로 나와야 돼요? 평균 나와야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객명은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연간 구매 금액은 숫자이기 때문에 합계가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 합계를 더블 클릭해서 뭐로? 아까 보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옆에 있는 얘를 삭제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합계란 글자,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뒤에 합계 금액이 없잖아요. 단위가 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가 원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이것도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룹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큰일 나요. 이 숫자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시작은 얼마다? 시작은 1인데? 그렇죠? 끝은 언제예요? 끝은? 100만원인 것 같은데요? 단위는 20만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시작. 100만원으로 끝났으니까 끝 100만원. 사이사이가 20만. 그래서 단위가 20만. 여기 있는 거는 대략 화면을 보면서 문제지 결과를 보면서 맞춰 나갔어요. 이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에 있는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보셔야 되죠. 옵션에서 꼭 뭐 보는 거라 그랬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 체크해 주시고 빈 셀에는 별표 3개 빈 셀엔 별표 3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뭐 행의 총합계 빼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고 뭐 항상 하던 스타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해주고 가운데 맞춤하면 숫자나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숫자나 글자나 할 것 없이 다 가운데로 왔죠? 근데 숫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 있잖아요. 그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1000만, 330만, 680만 쭉 가서 보면은 105만 별표 3개 쪽쪽쪽 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얘는 가운데 맞춤 아니죠? 또 하나 이거 안 쓸 뻔했다. 큰일 났다. 이거를 일작업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포인트와 카드로 주문한 거 계좌이체 빼고요. 그리고 연간 구매 금액하고 결제 금액만 처리하래요. 얘는 포인트 카드니까 포인트 카드 계좌이체 빼고 둘.
그리고 결제 금액하고 연간 구매 금액이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두 개. 네. 그래서 삽입에 가서 묶음새로 막대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차트를 차트 이동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4작업이라고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몇 번? 3번. 스타일에 가서 몇 번? 31번. 31번이 얘인가? 31번. 아유, 길기도 해라. 예. 그 다음에 차트 종류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 종류는 글꼴은, 차트 자체의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리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단색 채우기, 흰색. 제목은 홈에 가서 굴림, 굵게.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색깔은 단색으로 무슨 색? 흰색. 테두리 색깔은 실선이 들어가고. 이 테두리 색깔은 빨강인지 검정인지 몰라요. 우리 흑백 문제지에서는 그냥 뭐 색깔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금액, 이건 보이네. 결제금액 종류는 밑에 보이네요. 결제금액은 보조축으로 보내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남태용이 어디 있어? 저 끝에 있네. 남태용. 클릭, 레이블의 위에다 값이 보이면 되고, 눈금선 클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을 뭐로? 파선. 왼쪽에 1400만원 0서부터, 오른쪽에는 0서부터 30만 단위네요. 그렇죠? 여기는 30만 단위. 여기는 30만 단위로 가고 있네요. 이거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법률명은 어떻게 바꾼다? 법률명이 다 바꿔야 되나요? 네. 데이터 선택, 결제 금액 단위가 원. 얘는 연간 구매 금액이 단위가 원. 각각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다음 도형 그려야 되겠네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넘기네. 여기다가 최대 결제 금액, 최대 결제 금액이 한 칸 떨어져 있나요? 최대 결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채우기 색깔은 흰색이고. 그렇죠. 대략 뭐 이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뭐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자격증 자료실에 오시면 우리 공부한 거 3월달, 4월달, 2월달 다 있고요. 아까 다운로드 받으신 것 중에 C형도 있거든요. 3교시 시험 봤던 거 답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해설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자격증 자료실에 오시면은 저기 제일 뒷부분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격증 자료실에 제일 끝부분인데 여기 다음 페이지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여기 가이드북 엑셀이라고 있어요. 2010 엑셀 가이드북 엑셀 요거를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ITQ 시험에 엑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시험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건번호 입력하고 뭐 선택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한번. 여기 설명 다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